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황장수의 톡톡톡 어게인 변희재 대표 모시고 시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변 대표 잘 계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 새누리당이 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없는 이상야릇한 행보를 보이는데 오늘 벌어진 일들 조금 아시죠? 아니 사실은 제가 최근에 이제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 보좌하느라고 국내 정치를 거의 파악을 못했는데 오늘 이제 오다가 간만에 제가 검색해서 좀 봤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믿겨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자들의 행동이. 왜? 잠깐만 정리를 하면 이게 시간 단위로 이거 뉴스를 체크 안 하는 분은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너무 급박하게 바뀌고 있어가 어제 오전에 가가지고 단식하겠다고 방송기자클럽에서 이 음성을 높이던 이정현 대표가 오후 3시에 갑자기 국회 앞에서 수백 명을 모아놓고 새누리당 의원과 당직자 당의 간부들 자기는 단식을 계속 할 거니까 복귀해달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사만 딱 보고 아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했어요. 예, 국감 되는구나. 근데 또 안 들어갔대. 그런데 그 직후에 정진석이 찾아가서 단식 현장으로 의총을 열어서 하겠다. 그래놓고는 의총에서는 또 친박들을 비롯해서 다 들고 일어나서 그거 계속 해야 된다. 이러고 서청원 전 대표는 이정현 대표가 타이밍을 잘 못 잡았다. 이렇게 비판도 했어요. 그래서 의총의 결정은 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오늘 보니까 김무성, 나경원, 박병구, 정병국 이런 친김무성 세력들. 네, 친김무성 세력들이 복귀하겠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한 몇 명 정도 했어요? 예, 한 23명인가 그렇게 23명 했으면은 예. 한 4, 50명 복귀하겠네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또 오늘 아침부터는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그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기자회견 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갔죠. 사회를. 오늘은 안 붙들고 있은 모양이에요. 한 10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납치 신고까지 자당 의원들이 이 자당 출신 국회 그 국방위원장을 감시하고 납치시키고 있나 보죠. 예, 그런다 오늘 또 오전에 보면 한 명이 기순했다고. 북한군이. 예. 그래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려서 그 기순 관련 사안을 보고받았다 이러고 하고 있어요. 또 원래 29일 오늘 이 성주의 스카이힐 골프장에 이 사드 배치 발표를 한다 이렇게 예고됐는데 오늘 하지 않고 내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만히 왜 또 하루를 여차었을까 보니까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난 거죠. 신동빈 회장이 지금 이 특경법상으로 이렇게 배임 횡령 탈세 등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영장 청구가 기각됐어요. 아마 영장 청구가 기각된 걸 보면 앞으로 제가 볼 때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또 재판을 가도 벌금 정도나 나오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세게 나와봐야 집행유예. 네, 그래서 그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태에서 일단은 지금 새누리당이 벌이고 있는 주 행보 그러니까 국감과 국회 일정을 갖다 올 보이콧하고 갑자기 이제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고 하는 행보에 대해서 변 대표 생각이 좀 이게요 탁탁탁 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이 여야 정치행위는 다 권력 출행용인데 이 정치는 명분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식으로 가기 위한 명분을 쌓아놓는 과정이 늘 필요한데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냥 튀어버린 거는. 으쌰으쌰해서 협상도 하고 밤샘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이 여론을 만들면서 와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거에 단식 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지금까지 단식한다는 거. 그게 야당도 단식할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김한길 당식당이었는데 아니 그냥 갑자기 단식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국감 보이콧하고 퇴로를 그냥 차단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가는데 갑자기 또 대표가 또 야 난 단식할 테니까 너희 들어가라. 이건 친박 비박 관계없이 또 이거 웃기잖아요. 이거 그냥 대표 한마디. 그러니까 또 안 들어간다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또 이번에 또 비박은 또 들어간다 그러고 저는 완전히 기본적인 당의 질서와 룰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정현 대표가 아니어도 이렇게 됐을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의 튀는 그걸로 더 빨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식의 무슨 요구 조건이 말이 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현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정 의장의 중대한 사과를 요구한다나 이러면 되겠는데 아니 저 사람은 사퇴하겠어요? 정세균 의장이? 미쳤습니까? 이 사람이 사퇴하게? 그러니까 정세균이 사퇴하든 내가 굶어 죽든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데 이러다가 굶어 죽는 게 아닌가. 아니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지금 정세균 의장은 역대 최악의 국회의장은 분명합니다. 이건요. 국회 운영의 목적이 아니라 이분 이거 대권 노리는 게 확실합니다. 이거 하는 행동 보면은. 저는 지금까지 정의와 전 의장이 가장 최악의 국회의장인 줄 알았는데 또 나타났어요, 이분. 그분은 이분한테 비하면 또 성군이었다. 그때 제가 정 의장 엄청 비판했거든요. 이 사람 자기 정치한다고. 근데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 독자 정치로 가기 때문에 이분 사실은 그만둬야 할 건 맞지만 이게 그만 안 두잖아요, 자기가.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은 사과 정도를 요구해서 국민들에게 야, 이 정말 나쁜 국회의장을 알려주면 끝내야 되는데 아니 야당 대표도 아니고 여당 대표가 여당은 항상 이 솔로몬의 법칙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예. 야당이 거리로 나가더라도 국정을 지키는 게 여당인데 자기들이 단식하고 나가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 의장 같은 사람이 또 정치 고단수 아닙니까? 허점을 본 거죠. 사과도 안 하겠다. 만약에요, 단식의 목표가 사과하라 그러면 사과할 겁니다. 근데 이제 주장하는 게 사퇴하라 그러니 잘 됐다, 난 마이웨이다 해가지고 자, 둘 다 쇼를 정 의장하고 이재명 대표 둘 다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쇼에 원래 정치라는 거는 솔직히 정치는 90%는 국가와 국민 안중에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쇼라도 국가와 국민을 집어넣는 쇼가 있는데 이거는요 그것도 빠진 쇼예요. 이거 완전히. 생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저기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의 새누리가요. 참 이것도 내가 보기 때문인데 고발 내용이 보면 그 조금 이렇게 해요. 뭐야 이 업무 이 방해 또 더 나아가서 그 뭡니까 그 저기 명예훼손 또 무슨 이 공문서 위조. 그래서 왜 공문서 위조냐 했더니만 의장실에서 나온 해명이 이 공문서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 의장이 그렇게 통과시키고 차수 변경을 한 게 이 새누리당의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예를 훼손했다. 뭐 이런 거 등등 같은데 직권 남용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참 어떻게 봅니까? 고발까지 가가지고. 아니 근데 원천적으로 이 시작이 어쨌든 내가 볼 때 지금 싸움은 둘 다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 네. 시작은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자격 시비부터 이제 청문회 때부터 문제된 거 아닙니까? 예. 일단 90평짜리 아파트를 하고 농협으로부터 특혜 대출이니 뭐니 저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건이고 부적절 의견을 냈잖아요. 예. 이게 여대 야설 때는 상관이 없어요. 부적절한 의견을 내든 말든 가면 되는데 여서야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사실은 부적절 의견 내면은 임명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렇게 언제 어디서든 해임 건의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여당이 문제 삼는 거는 원래 장관 해임 건의안은 국무위원이죠, 저 장관이 이 활동을 하다가 잘못된 하는 건데 왜 갑자기 내냐? 이게 절차적으로는 여당 주장이 맞지만 무의미한 게요. 어차피 이 거대 야당은 저 장관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 결론 내렸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저 장관 흠잡을 거 한두 개겠습니까? 이제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저거는 간다. 그러니까 직무가 불가능한 상태였단 말이죠, 처음부터. 저는 만약 이런 상황이었으면요. 박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이 야당의 부당한 행포를 크게 꾸짖고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되 지금 이 안보가 워낙 중요한 상황에서 이 안보 문제만큼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저는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 대통령도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야당이 완전 엉망되는 거거든요. 야당이 좀 너무했다. 네, 그렇게 돼서 가야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보자 이거죠. 지금 오늘 뭐 국감 때 그냥 투명 인간이었다면서요, 농림부 장관이. 예. 상임위 열릴 때마다 이 사람은 투명 인간입니다. 그래서 국정이 되겠냐 이거죠. 농림 국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백히. 그러면 해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요 장관 해임 건의안 최근에 박정희 정권 때 오치성 내무부 장관하고 임동원 이제 디레 정권 때 임동원 그 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제 김두관 행자부 장관 노무현 정권 때 다 해임을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국회가 해임, 근데 박정희 정권 때는 뭐 해임 건의안은 아니야. 그 당시에는 해임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였지만은, 그럼 그때도 이 장관 3명이요, 업무 수행 문제로 해임시킨 게 아닙니다. 다 정략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장관 해임 건의안은. 오치성 내무부 장관은 거 이른바 공화당 4인방과 이제 힘겨루기 하다가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4인방 다 뜯어버린 거 아니에요? 수염도 뜯고. 그러니까, 원래 장관 해임 건의안이라는 건요, 정치적 목적 가지고 다 해왔습니다.
임동원 장관 해임 건의안 왜 들어갔냐? 자민련이 DJP 연합을 이탈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목적은. 그럼 김두관 행자부 장관 노무현 때 열린의당 창당이 되면서 그때 갑자기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한나라 협조해가지고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김두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요, 집회를 잘 관리 못했다. 그건데 말이 안 되는 해임 사유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해임 건의안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엄수행이 안 되거든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다수로 해임 건의안 냈는데 안 받아들이면 지금 김재수 장관 꼴 났겠죠. 그냥 투명인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말이 안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거 안 받아들이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아니, 그거 안 받아들이고 가면 되는 거지. 야당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농성을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국회를 보이콧하고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왜 이쪽에서 갑자기 이 단식에 들어가면서 국회를 보이콧했는데 그때 또 보면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표를 냈는데 오늘까지 보면 대표직을 하고 있고 어제도 의총을 수행했어요. 지금 비대위원장을 바꿨다면서요, 누구로? 비대위원장은 조원진 1등한 당대표고 원내대표 지금 사표가 아직 반려가 안 됐나요? 그거 어떻게 됐나요? 통과됐을 때 원내대표가 사표를 내겠다고 비장하게 TV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원내대표 사표가 반려되거나 뭐 이런 결의를 한 게 아니라 아예 논의조차도 안 되고 그냥 주저앉아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웃기는 거는 이정현 대표가 국회를 보이콧하자고 할 때 의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의총 없이 곧바로 혼자서. 단식과 그 다음에 혼자 국회 보이콧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의총했던 기억이 내 어디도 안 나요. 그런데 이정현 대표가 어제 울면서 그 장외에서 한 집회에서 나는 단식할 거니까 여러분은 들어가서 싸우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의총이 열려갖고 안 들어간다고 의총을 했어요. 이 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원래 국회를 보이콧하자고 할 때 이거야말로 중대사고 그러면 국감을 하지 말자는 말이냐 해서 의총에서 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뭐 당 대표가 이야기해서 이렇게 들어가자 하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의총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의총을 하든 안 하든 어떻게 여당이 국감을 거부합니까? 여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정세균 의장 잘못했다. 잘못을 꾸짖고 뭐 이번에 국회의장 뭐 중립 위반을 금지하는 법안 만든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하면 되는 거지. 그거 하면 되지. 국감을 포기한다? 들어가서 야당 공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당이 안 들어가면 국감 안 합니까?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야당 상임위원회들은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이번에 김무성계가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정권 박살낼 거 아닙니까? 박살내. 들어가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 어제는 또 엊그제는 웃기는 일이 있었죠.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뭐 감금이 된다 이래가 이 꼴이 사나운 모양까지 보냈는데 과거에 보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면 이 뭡니까 우리가 세월호 때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어요. 이 문호동 무임금. 그 뭐 천막하고 뭐 그때 하지 않았어요? 뭐 30, 40명 나가가지고. 네. 그리고 문호동 무임금 해라 했잖아요. 네. 지금 이후에 어쨌든 새누리당이 먼저 자의적으로 국회를 거부했으면 새누리당도 문호동 무임금을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정현 대표가 거기 단식 현장에서 기대해 갖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단식을 하는 것도 이렇게 이 보이콧 투쟁을 하는 것도 국회 활동의 하나니까 돈은 받겠다. 하루에 37만 5천 원이에요. 본봉 일당 계산이. 아니 근데 나는 또 자칭 보수들 말이에요. 내가 여러 번 기억이 나는데 세월호 때 막 나가서 뭐 할 때 문재인도 그렇고 뭐 김한길도 그렇고 의회 민주주의 지키라고 막 데모 엄청 했었는데 내 기억으로는. 했죠. 네, 다 했죠. 요즘에도 같이 이 단식 투쟁 국회 보이콧도 으쌰으쌰 지지하고 있대요. 이 자칭 보수들 보니까 이거. 네, 그러면서 끝까지 가라 잘한다 잘 굽는다 이랬죠. 정말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완전히 그냥 앞뒤를 다 바꾸고 이정현 대표는 보니까 야당 단식할 때 전 세계에서 국회의원이 단식하는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게 무슨 갑질이냐 했던 사람이 본인이 단식을 하고 전 세계에서 아마 국회의장이 이래 고발당하는 일도 별로 없고 한국에는 의정사 아니 그리고 단식은 많이 했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근데 여당 대표가 단식한 거 내가 볼 때 처음인데요 이거. 아니 옛날에 야당 대표일 때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한 적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여당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가 단식하는 거 처음일걸요 이거 헌정사에서. 처음이죠.
정말 이건요 이제 기본에 있는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큰 문제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갑자기 김무성계가 치고 들어갔는데 제가 김무성 정말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김무성 부분에. 많이 했죠. 우리 둘이. 이거는요 김무성계가 맞는 거예요. 이거는 여당이 들어가야죠. 예. 들어가서 야당의 잘못된 것을 막아야 될 건데 이분들이 지금 김무성계는 막으려 들어간 게 아니라 같이 합쳐서 공격하러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권을 지키겠다는 사람 당장 국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들어가서 부당 공격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볼 땐 이게 만약에 청와대하고 이게 됐다 그러면요 이 몇몇 간신배들이 농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가서 막기 귀찮으니까 이 야당 공세를 그냥 지금 놀고 틈새에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어제 근데 미스터리 하나가 대통령이 뭐 이렇게 강하게 논다고 굴복할 사람이 아니다. 우병우를 언젠가는 바꾸겠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마치 청와대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처럼 방송기자 클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 의아스러운 거는 어제 이정현 대표가 3시에 그 새누리당 의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국회로 들어가라. 나는 단식을 하겠다 말한 거고 그 직후에 정진석이 의총을 소집을 해서 친박 강경파들이 막 짖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보이콧을 계속하겠다라고 결정한 거 부분에 이 복심이라 하고 청와대에 지금 뭐 여의도 출장 소장 내지는 뭐 당무수석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정현 대표가 청와대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말을 했느냐. 아, 그건 제가 원래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정현 대표는 친박 이 세력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떨어져서 독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독자로. 그러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툭툭 치고 나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당대표가 들어가라 했는데 한 번에 무시하고 또 안 들어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대표가 들어가라 한 거는 제가 볼 때 처음에 거부한 거는 청와대에 조율된 뜻일 거고 어제 단식을 한 3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내가 굶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당신들은 들어가라 나는 하겠다 이러면 이제 자기 단식 일자도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자관 그때까지 더 부담이 적죠. 자기 혼자 단식할 테니까 너희는 여당으로서의 그 지켜라. 이게 훨씬 부담이 적죠. 본인의 이미지라든지 예. 이번에 이 또 사태 장기 국회 거부에 대한 나중에 책임이 좀 본인한테 적고 따라갈 그리고 수 이제 본인도 더 뜰 수 있고 근데 다 같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의 계획이 어긋나 버렸죠 이제. 그런데 그럼 이정현 대표가 그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할 때 청와대하고 전화도 한 통 안 해보고 또 그렇게 했나?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한 것 같아요. 예, 안 하고 독자로 가고 있고요. 이게 완전히 독고다이로 마이웨이로 가면서 더 빨리 무너지고 있어요 이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나 당내 친박들이 청와대 뭐 김재원이든 정무수석과 통화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청와대 뜻은 안 들어가는 건데 왜 또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냐? 그래갖고 의총에서 뒤집으니까 거죠. 이제는 어제 오락가락을 한 책임을 친박 내부에서 사단이 벌어지니까 비박들이 오늘 들고 일어나서 지금 원내 복귀를 갖다가 비공개로 요구했다. 근데 뭐 이미 공개 다 됐는데 뭐 또 비공개로 요구합니까? 나 정말 이것도 또 처음 봐요. 이름까지 나왔다면서요 지금. 아니 뭐 김무성, 나경원, 유승민, 정병국 등 여당 내 비주류로 뽑히는 비박계 의원들이 국감 참여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당 지도부에 비공개 요구했다. 그리고 이정현도 단식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비공개라면서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사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 웃기고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다 나오는데 발언이. 다 나와요. 예, 비공개. 그래서 이게 주로 이게 전형적인 김무성식의 전술이거든요. 네. 참. 김무성 씨가 이제 기회는 왔다 하고 치고 들어가는. 예. 자, 이렇게 이제 되어가면 이번에 이 지금 사실 국감을 갖다가 안 하려 하는 것이 김재수 그 농림부 장관 해임하는 명분이고 사실 국감을 보이콧하는 진짜 속뜻은 뭐 이 지금 이 미래재단, K스포츠, 뭐 최순실 이런 부분들을 야당이 떠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비춰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를 가끔씩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왜 굶지 하고 나한테 많이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참 복잡한 걸 아니 근데 문제는 그 덮어지냐 이거죠. 야당이 지금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인 출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예. 더 좋죠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저께는 녹취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어떤 대기업 재벌 임원인데 무슨 뭐 그다라 해서 그다지 우리가 뭐 알아서 냈겠느냐 하는 녹취록도 나오고 뭐
딸이 어떻고 저떻고까지 이야기 다 나오고 있어요. 아니 저렇게 되면요 이제 여당 완전 배제되고 야당 중심에서 국감하면서 마음대로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야당 주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획을 한 사람이 관심배일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완전히 국감을 못 들어오게 하면 모르겠지만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이제. 그래서 과거는 이렇게 조금 무리한 수가 나오면 조율도 되고 하는 게 좀 보였는데 이제 이게 좀 웃기는 게 이런 무리한 수들이 거의 조율도 안 되고 지금 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또 국회 복귀하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혀 청와대가 아니, 조율도 안 대체 마지막에 써야 될 방식을 지금 시작하자마자 단식 들어갔고 예. 아니 그 정세균 의장이 때려 죽여도 사퇴 안 하죠. 그건 뭐 보나마나 그 사람이 사퇴 왜 합니까? 네. 근데 안 하는데 사과도 안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세균 의장이 이재명 대표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한 게 아닌가. 너 할 때까지 해봐라. 지금 네가 언제까지 바꾸는지 보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오늘 또 새누리당이 정세균 의장이 얼마 전에 그 저기 정진석 원내대표 박지원 등과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방문 과정에 대한 중대한 일탈을 갖다가 폭로하겠다 알고 하더만은 폭로가 됐어요. 그 뭔가 보니까 시계를 교민 모임에서 200개씩 뿌렸다. 그래서 교민들도 투표를 하는데 선거법 위반 아니냐 하는 거하고 이제 갈 때 이 여당의 무슨 그 저기 그 뭐 원내 이 따라간 수행원 의원들도 비즈니스를 타고 갔는데 정세균 의장 부인이 뭐 1등석을 타고 갔다. 또 정세균 의장이 마지막에 일정이 아리까리 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딸 만나러 갔다. 이제 이런 중대 사안을 폭로를 했어요. 자, 이 조은진 의원 하면 그때 이 유병헌 사태 때 이 청와대에서 유병헌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옆에 앉아서 삼계탕을 먹었다고 폭로했다가 유병헌이 아니고 유병헌 닮은 교수였다고 한번 헛방을 날린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사안까지 폭로를 하면서 점점 유치해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정세균 의장하고 이재명 대표 제가 볼 땐 둘 다 대권 꿈이 있습니다. 둘 다 대권 꿈이었으면 저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정확한 거. 일단 정세균 의장은 문재인에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볼 때 이분은 국회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더 강경하게 싸워가지고 친노파들을 제끼고 제가 대권으로 가겠다는 생각 갖고 가기 때문에 이분 수도 많을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인데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 본인이 토론을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토론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막 야당한테도 토론하자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막 하죠. 슈퍼스타 K라는 걸 만들어 놓고 막 던지고 있어요. 본인이 자신 있는 겁니다. 본인도 대권 나갈 생각을 하니까 이분도 막 가는 거예요. 막 이분도. 던지는 거죠. 이분도 막 가는 거죠. 예. 강경하게 나가서 보수층 지지를 잡겠다. 지금 솔직히 반기문 저 안 들어오면은 보수층 지금 여당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별 방법이 없죠. 이 대권을 가겠다는 두 명이 붙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로다가 굶어 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떡하나 없겠네. 근데 뭐 지율 스님이 뭐 90일 단식해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 이게 약이 좋아져가지고 거의 이 90일 단식하면요 오히려 건강해지는 약들이 많이 있어요. 예, 단식할 때 같이. 네, 단식할 때 이 영양제 하면요 90일 단식해도 끄떡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죠. 뭐 내년까지도 가도 단식해도 문제 없습니다. 사람한테 해 하나도 없어요. 영양제 맞기 때문에. 잘하면 이정현 대표가 이 세계에 단식한 기록을 아마 세울 수 한국에서 있겠네. 지율 스님이 1일 텐데 지금 정세균 의장 하는 거 보니까 그 명분도 안 줄 것 같거든요. 그만둘 거. 그리고 이정현 대표도 그 명분이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냥 내년까지 가는 수가 있죠. 단식으로 그냥. 근데 오늘 이제 더 그거 한 거는 정진석 대표가 나도 굶겠다고 또 뛰어들었어요. 아니 그분도 영양제 받겠죠. 이게 단식이 옛날 같이 옛날에 와 있을 때 진짜 죽을 뻔했죠. 그때는. 근데 어제 묘한 게 있었습니다. 방송 기자 클럽에서 슬쩍 스치고 지나간 기사인데 이정현 대표가 반기문을 위해서 이 뭡니까 자기가 카페트를 깔지는 않겠다.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말을 했어요. 대충 친박의 분위기가 반기문 민원 쪽으로 정해져 가고 있는데 자 그랬는데 정진석 또 원내대표는 누가 보더라도 자타공인 반기문 독자 대선 후보 즉 친박하고 거리를 좀 두면서 독자적으로도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밀고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초반에 친박하고 좀 많이 비겁거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정진석 대표가 나도 굶겠다라는 거는 이정현이 굶어서 공을 다 갖고 갈까봐 뭐 공이 될지 굶다가 개고생 날지 모르지만은
본인도 지금 굶겠다고 국회에 또 앉았어요. 아니 지금 순간적인 여론조사에서요 새누당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거 같아요. 지금까지 새누당이 이렇게 결사적으로 싸울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다 안 했죠. 다 안 했죠. 특히 야당이 완전 사드를 반대하고 나올 때 그때 이런 수준으로 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 그러네요. 국가 안보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다가 장관 그 회의만 가지고 이러니까 제대로 보는 사람은 이거 왜 저러냐 그러는데 일단은 보수층에서 야 그래 좀 제대로 싸우는구나 해서 좀 뜨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폭망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정 대표 입장에서는 야 이정현이 뜨네 나도 좀 같이 뜨자. 그래서 동조 단식이 좀 늘어날 겁니다 분명히 이제. 근데 단식도 기본적으로 퇴로를 만들어놓고 단식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100일, 200일 가는 수가 있죠 이렇게 가면은. 테러를 갖다가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요. 정의장 쪽은 지금 강경 좌익 친노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지지층이 어떻겠어요? 야 이번에 이재결이 굶겨 죽여라 그럴 거 아닙니까 정의장한테. 전세균이 깡이 있네. 네 그렇죠. 이재결이 굶겨 죽여라. 그러니까 이게 양자가요 테러 없이 가는 겁니다. 테러 없이. 그리고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정세균을 법적 고발해서 처벌할 방법이나 사실은 또 떠나가지고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을 제재할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정세균 의장이 내가 차수 변경을 해가지고 곧바로 상정을 시킨 부분에 여야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좀 무리수를 뒀다,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는 방법 외에는 수가 없다고 봐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지금 이 가는 과정에서 이정현 대표가 이제 정세균이가 죽냐 내가 죽냐 수준까지 갔잖아요 발언이. 맞죠. 그 정세균 의장은 어떤 경우로 사과할 필요 없다. 이랬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테러를 지금 다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근데 조금씩 여지를 남겨놔야지 나중에라도 정세균 의장이 유감 표명으로 합의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지지층 확보를 해서 테러를 다 차단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그런데요. 지금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표를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수리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석수가 사표 냈을 때 곧바로 수리를 하지. 그 부분도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수리를 갖다가 안 하고 법적인 처벌까지 다 끌고 가겠다고 하면서 그 수리 안 했잖아요. 검찰이 지금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도.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날 그게 이제 국회에서 김재수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사표를 수리하더만은 또 어제는 인사혁신처에서 그 특별감찰관실에 이 특별감찰관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보, 그 다음에 감찰과장, 감찰담당관 이렇게 6명의 고위직 직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너네들도 이제 특별감찰관하고 임기가 다 됐으니까 또 나가라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특별감찰관실이 없어지는 거하고 비슷한데 왜 일처리를 갖다가 아직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무리를 두지 않고 그냥 전공법으로 차곡차곡 밟아서 하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할까 하는 부분도 좀 의아했고요. 결론적으로 지난주 우리가 이야기한 목요일 날 대통령이 이 북한에 준 송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등 또 이 국가 위기에서 근거 없는 유언 비어나 선동을 한다는 등이라고 비판한 부분은 결국은 야당으로 하여금 확 물게 해서 노무현 그 탄핵식에 어쨌든 야당의 잘못된 헛발질을 유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략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강성을 발언을 해서. 그런데 그렇게 야당이 물고 난 다음에 뒤처리가 지금 이게 제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요 지금 그 새누당에서 친박 세력이 지금 박지원법 이른바 불법 대국성 청문회법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개념은 의회 일정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럼 국회는 사수해야죠. 일단 뭐 통과는 안 되겠지만 더 열심히 국회 일을 하면서 법안도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 빠져나가서 뭘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이 정도 안보 상황이면 제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은 국내 정치는 다 양보해줘야 되는데 야당한테 우리가 여러 번 그 이야기 다 양보해 주면서 국민한테 이 야당 정말 너무한다. 그렇지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 양보하겠다. 그러면서 국회까지 때려 부숴야 되는데 이거 엉망진창 만들어 놓으니까 이 국내 정치를 국제 안보 문제가 지금 묻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도대체 무슨 전략인가 이게 완전히 만약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아니 이게 안보를 이용해서 이 국내 정치를 지금 잡아보려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이건 안보도 무너지고 잡지도 못해요. 지금 이 새누리당이 이게 지금 국내 정치 주도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완전히 야당한테 넘겨주고 있는 거지.